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0월 27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27일인 일요일 오후 늦게 MSG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틀 전인 25일부터 벌써 라인업을 하고 두 밤을 지새우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입장권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 전화번호 하나당 2장씩 발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원을 초과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난리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MSG 부근에는 장외에서 기다리면서 대형 스크린으로 선거 유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변에 공중 화장실을 준비하지 않은 뉴욕시를 비난을 하면서 이게 무슨 놈의 세계 제1의 도시냐, 제3국의 제일 못한 나라도 이 정도는 아니다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페트병에 자기들의 소변을 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며 이것이 과연 세계 최고 선진국의 미국의 수준인가 하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시가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대체에 소홀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최 측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60년 만에 최고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실제적인 임금의 상승을 가져왔으며 양질의 일자리, 튼튼한 국경, 더 안전한 지역 사회로서의 회귀를 원한다고 하면 도널드 트럼프, JD 벤스에게 투표하세요 하는 짤막한 문구로 캐치프레이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을 비롯하여 루디 줄리아니 등 많은 연사들이 나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5시부터 연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젊디 젊고 매력적인 아이돌들보다도 더 많은 군중을 동원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이지애나주가 마요로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고소하였습니다. 그 고소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마요로카스가 중국에서 입국한 몇 명의 사람들이 항생제 내성을 가진 폐결핵 환자로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CDC 규정에 의하여 마땅히 격리 수용되어야 하고 격리 조치가 되어야 하나 마요로카스의 국토안보부는 이들을 일반 입국자와 같이 분류를 하여 같이 합숙하고 수송하고 또한 거주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복용하고 있는 폐결핵은 아무런 항생제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로써 일반 미국 시민들은 이 슈퍼 폐결핵에 노출시키게 되었다고 하며 루이지애나주가 이들을 고소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마요로카스가 4년 동안 한 것은 참 미국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많이 하였지만 국민 보건위생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을 8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RCP 에버리지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35석을 확보를 하고 카말라 해리스가 203석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윙 스테이트 7군데에서 전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각 주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RCP 리드를 살펴보면 아리조나주 1.5, 네바다 0.7, 위스콘신 0.2, 미시간 0.2, 펜실베니아 0.6, 노스캐롤라이나 0.8, 조지아 2.2입니다. 특히 샤이보르가 많이 있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날 투표소로 몰려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별다른 꼼수가 없는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이민법을 위반하였다고 오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민법에 관심을 가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995년도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 입국할 때는 학생 비자로 입국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캠퍼스나 연구기관에서 될 그가 사업을 하여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민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이 그간의 이민 문제라든가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이기도 하지만 펜실베니아 집회유로 매일 100만 불씩 상금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보도드렸던 바로 그 피티션이죠. 청원서에 기재한 사람들에게는 100불씩 무조건 주고 그 중에 매일 한 명씩 추첨을 하여 100만 불씩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800만 불이 더 남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진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행정부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질 사람은 일론 머스크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30년 만에 뜬금없이 이민법을 들여다보고 일론 머스크를 견제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목적은 카말라 해리스를 돕기 위해 하였다고 하나 카말라 해리스 측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유세에 지원을 하겠다고 몇 번이나 신청을 하였지만 카말라 해리스 선거본부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권력이 그런 것인가 보죠.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이번 선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공표를 하였습니다. 편집장 회의에서 워싱턴 포스트는 설왕설래하였으나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가 정치적인 스텝을 밟지 말라고 엄포를 놓음으로써 지지성명 발표를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민주당 지지성명을 포기한 것과 LA타임즈가 민주당 지지선언을 포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지난 30-40년 동안 줄곧 민주당 칭송을 떼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너무나 많은 마가 지지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니 자기들도 이번 선거에서는 회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보니까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프로파간다로서는 이 선거를 뒤집을 방법이 없으니 기권을 한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메인 언론에서 이렇게 민주당 지지를 포기한 것은 금세기에 몇 번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세가 공화당 측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이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할 것으로 이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미국의 정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LA에서 월드 시리즈 2차전이 끝났습니다. 뉴욕 양키즈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간의 2차전에서는 2대0으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전 때 말썽이 났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인류 측 불펜에 앉아있던 어떤 시청자가 마가 모자를 쓰고 앉아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는 딥블루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민주당 골수 팬들만 있는 시대입니다. 이 한가운데 빨간 모자를 딱 쓰고 마가라고 앉아있으니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그녀에게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똥덩어리, 쉿 뭐 이러면서 좋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 마가 측에서는 소신 있게 마가 모자를 쓴 용기 있는 행위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에 대해서 떳떳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는 그 용기가 가상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